예,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2차 가해 논란에 이어서 영상 유출 피해자 측이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영상 유포자가 형수로 드러나면서 여러 부분에서 충격과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유정 1심 선고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네. 황의조 선수 지금 지난 주말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 거예요. 어떤 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황의조 선수가 신고해서 지금 불거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6월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지금 SNS에 유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고소장을 낸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좀 이상한 사건이다. 더군다나 이 이제 영상에는 황의조 선수와 황의조 선수의 이제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현재는 황의조 선수 자신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이 된 상태고요. 예. 지금 그리고는 영상을 게시판에 올린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본인의 형수인 것으로 네. 지금 파악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지금 상황이냐 하는 모든 사람을 의문에 빠뜨리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형수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 일단 황의조 선수는 불륜이나 금전 갈등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글을 이제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을 좀 보십시오. 예. 이 내용이 예.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났던 여자가 형수란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의심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마구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서 등장한 게 불륜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전혀 근거 없다라는 게 황의조 선수나 그 형수님과 이제 그 형님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러면 금전 다툼 아니냐. 이게 뭐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가 1년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 돈 때문에 돈을 제대로 나누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의조 측 입장문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금전 다툼, 형수와의 불륜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사생활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처벌을 불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수를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처벌 불원 의지를 밝힌 거예요. 처음에는 유포한 사람이 누구냐 처벌 의지가 있다 하여 신고를 해놓고 예. 결국은 그 유포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막상 형수니까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럼 애당초에 신고는 왜 했냐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남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영상에 그 상대 여성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상대 여성을 황의조 선수는 동의를 해서 촬영한 내용이 유포돼요. 그 영상 안에 나온 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촬영을 하긴 했다라는 건 지금 인정을 한 상태인데 예. 그러면 이제 이 이제 영상에 찍힌 여성의 입장이 또 등장을 할 거잖아요. 예. 현재 논쟁이 되는 것은 그 여성 피해 여성의 이제 법률 대리인의 문제 제기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게 이제 또 다른 쟁점인 거잖아요. 네, 불법 그렇습니다. 촬영을 했느냐 아니면 인지를 했느냐인데 앞으로 쟁점은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어질 내용이고요. 그게 예. 이제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그게 동의지. 예. 뭐 사실 휴대폰을 켜놓는 상태로다가 어딘가에 둔 것이 사실은 피해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동의는 사실 아니잖아요. 예. 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몰카는 사실 불법 촬영죄로 엄벌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네.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었으니까요. 지금 네.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은 뭡니까? 황의조 선수는 이제 촬영죄가 남은 거잖아요. 유포를 한 불법 사람은 촬영. 지금 이제 구속이 됐고 예. 그러면 촬영을 한 과정이 그게 동의하에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데 예. 동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는 게 황의조 측 이제 입장인데 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느냐? 황의조 씨에게는 또 법률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예. 입장문이라는 거를 이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법률 대리인의 입장문 안에 보면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아. 예, 뭐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 이런 내용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본인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 아니냐. 그럼 신원이 특정이 되면 사실은 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거기에 있는 여성이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네. 그거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거는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교수님, 불법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까? 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을 해가지고 예.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규명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틀림없이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지금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 안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교수님, 네. 그리고요, 황의조 씨 측에서 휴대전화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고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영상이 유출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 그 영상이 유출된 이유도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황의조 측은 전화기를 분실했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는 그 분실한 게 아니라 형수 손으로 들어가서 게시가 됐다라는 건 경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거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게시가 되기 전에 이 영상을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SNS를 통해서 혹시 지인들과 공유한 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금 황의조 선수가 수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예. 황의조 선수를 왜 수사를 못했느냐? 이 사람이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제 본인의 그 근무지인 영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들어와야 뭘 수사를 하는데 지금 그 대목도 지인들과 공유를 사전에 미리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은 뭐냐면 누군가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그 형수의 아이디도 도용을 당해 가지고 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영상이 제3자에 의해서 게시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자에 의해서 게시됐을 가능성도 그것도 지금 전혀 없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라서 그러면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네. 뭐 전화기고 뭐고 다 이제 제출을 하고서는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안 들어오고 본인은 그냥 예.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지금 수사가 뭐 난맥상인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앞서 좀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이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내 부주의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주고받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보여주실래요? 예.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라고 이 피해자가 얘기를 했고 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라는 네. 그를 주고받았나 봐요. 저런 네, 내용을. 네. 저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자마자 예, 아까 예. 그 문자 내용을 올린 겁니다. 예. 촬영된 건 불법으로 촬영된 건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문자를 올리고 그러나 내 부지를 이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화 내용에서는 지금 촬영이 동의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예. 끊자마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거는 아.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남긴 거죠. 황의조 아.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은폐하기 위한 불법 촬영인 거를 뻔히 알면서 동의가 없었던 걸 뻔히 알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남긴 거 아니냐 하고서는 지금 피해자 측에서 저렇게 또 이야기하는 문제 것이고요.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교수님, 이게 불법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명확한 그 여성의 명확한 네, 거부 네.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라는 건 명시적 동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예. 들자면 여성이 자고 있는데 나체 영상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다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하거나 이러면 예, 예. 촬영도 역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여성이 사실 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동의한 거 아니잖아요. 예. 자고 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은 다 처벌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를 켜서 어디에 뒀다고 해서 그 카메라의 영상이 저장됐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은 거냐? 아니다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의자 측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게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나 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게 지금 그러면 지금 영상을 유포를 한 형수라는 분, 그 예. 형수라는 분이 결국은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영상을 내가 전 여자친구다 하고서는 지금 게시를 했어야지 지금 이게 악의가 맞잖아요. 아. 그런데 황의조 측과 형수 뭐 그리고는 형님 측 모두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영상 때문에 유포는 구속된 형수가 아닌 전문적인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된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을 이게 밝혔어요. 영상이 사전에 미리 제3자에 의해서 빠져나가가지고 그게 형수의 아이디를 이제 확인을 한 예. 누군가에 의해서 형수인 척하고 지금 아이디를 도용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야, 이게 대질 조사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나 봐요. 워낙 뭐 피해자 측과 항소 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대지를 할 때 결국은 아까 그 영상의 주인공인 여성과 뭐 황의조 측이 대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그럴 수 같은 있겠네요. 게 또 신원이 공개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완전 예. 다 신원이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네티즌들이 지금 이 여성이 누군지를 막 열심히 찾고 있는 이런 네. 와중이거든요. 2차 가해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절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예. 안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 리포트로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수정 교수께서 직접 선정하신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이수정의 사건 파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네, 네. 검찰이 이제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 선고가 네, 내려졌잖아요. 무기징역 선고가. 그런데 내려졌습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그렇게 재판부가 설명을 했네요. 네, 네.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그 선고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형을 선고할 만한 범죄 동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악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제 정유정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그 성장의 열악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핍 요인들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할 만한 그 정도로 심각한 죄질이 나쁜 피고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예, 네, 네, 예. 네. 검찰은 이게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던 건데 이걸 맞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네, 그것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 보통 가석방을 20년 이상의 형이 해당되는 이제 그런 양형에서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징역이라도 30년 이상이 나오기는 뭐 수용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틀림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는 그런 대상 범죄가 될 개연성이 높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뭐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심 선고니까 이제 뭐 2심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요. 네.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제도를 지금 법무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알고 거군요. 예.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집행을 하지 않는 그렇죠. 무효한 이제 제도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대안이 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뭐 어떻게 보면 종신형을 이제 논의를 하는 와중에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정유정 사건이나 또 일련의 사건들, 정유정 말고도 지금 조선 사건도 있었고 아. 몇몇 그 무차별 살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사건들의 이제 판결들이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마 틀림없이 종신형과 연관된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정유정은 그 선고가 내려지는 40분 내내 고개를 네. 푹 숙이고 있었다고 네, 하고요. 네, 네. 외국어 공부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그 심리적 배경이 있었을까요? 아, 정말 이 그 여전히 부적절한 어떤 세계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상대는 정말 처참하게 살해해서 실손을 유기까지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미래를 기약하면서 언젠가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처벌을 형량을 달라 새 삶의 기회를 받은 거죠. 지금 무기징역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 셈인데 그런데 이제 반성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보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뭐 용서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내가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어떤 뭐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네. 반성문도 21번 정도 맞습니다.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강권하는 그런 반성문을 쓴 것 같아요. 반성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어릴 때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지, 아버지와 뭐 어머니는 없는 상태로 힘들게 살았는지 이런 이제 자기 입장만을 계속 어필을 하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예. 피해자의 이제 유가족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신 거죠. 네. 유족 탄원서를 보면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 달라고 했고요. 검찰은 잔혹하게 살해했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라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일단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 선고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